네,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D-Day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장이 마감되면 두 번째 시즌의 승자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내일 하루 동안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감 기준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게임의 승자는 장재진 부지점장의 차지가 될 것 같습니다. 31%대 수익을 확정 지었고요. 2위 최승현 대표는 11%대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나 3위 자리 경쟁의 막판까지 참 치열한데요. 허준 대표가 다시 한번 3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익률이 참 치열하네요. 네. 이번에는 4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입니다. 4위는 타이거 전문가, 5위는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가 각각 11%와 2%대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정재용 차장과 박상희 소장, 그리고 김용준 전문가가 차례대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4위부터 8위까지 보고 계시네요. 8명의 참가자가 지금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수익률이 참 좋으신 편입니다. 네, 종목별 수익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의 종목 2G가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유진로봇은 4위로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김용준 전문가 계속해서 두 종목 올려놓고 있네요. 실리콘웍스는 2위, 일진디스플레이는 5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타이거 전문가의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13%대 수익으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이어집니다. 먼저 아이베스트 정수재 이사의 변동사항 체크해볼까요? 영진약품이 오늘 장에서 편입이 되지 못했고요. 다음은 최승현 대표의 포트입니다. SKCNC가 오늘 장에서 20% 비중으로 차익 실현되면서 7.56% 수익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리고 2주의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의 40% 그리고 63,300원과 61,200원, 62,100원 이렇게 세 구간에서 각각 20%씩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성화학은 아쉽게도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마이너스 3% 손실이 추가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준 대표의 변동사항입니다. 오늘 장에서 CU 메디컬이 100% 비중으로 푸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내일 장에서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정세용 차장의 푸트입니다. 바이오톡스텍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봐야죠. 장재진 부지점장의 포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좀 하루 일찍 포트를 지금 다 정리를 하셨네요. 예. 뭐 지금 다 이익 실현을 하신 상황이고 포트 수익률도 참 굉장히 좋습니다. 2위 최승현 대표 20% 정도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 내일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1위로 마감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속이 후련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내일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일 이제 또 이변이 또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쵸. 아무튼 그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하루 남겨놓고 다 정리를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매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남겨놓고 다음으로서 정리를 했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저번 주부터 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일의 어떤 그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갖다가 상당히 줬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정리를 다 했으니까는 한번 이제 8월달부터 시작한 2기 대박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제가 좀 비교 차트를 갖다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1위에 참 여유가 느껴지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네. 저희가 똑같이 이제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출발했었죠. 8월 1일부터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밑에가 이제 시장 수익률이고요.
진하게 표시된 게 제 수익률입니다. 8월 달에 시장 급락을 갖다가 저도 같이 맞았습니다. 똑같이 이제 편입을 했다가 이제 똑같이 맞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 수익률 19%까지 마이너스 갔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19%까지 같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전략을 갖다가 8월 이후에부터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 통해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시장은 천천히 상승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고 계속적으로 박스권의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매매를 갖다가 꾸준히 열심히 했던, 그게 좀 상승의 좀 원인이었고요. 8월 셋째 주부터 해가지고는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OCI하고 하이닉스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수익률을 갖다가 거의 뭐 OCI 하이닉스로 해가지고 제가 50% 가까운 수익을 갖다가 냈던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회복을 갖다가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수익률 차별화가 좀 일어나죠. 시장 수익률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갔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해가지고 좀 했었고, 시장 시황 전략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좀 이제 빠질 때, 그러니까 고점을 치고 내려갈 때도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화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종목을 갖다가 사는 그런 전략을 좀 펼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내봤더만은 기준지수가 이제 8월 1일 날 2172로 출발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지수가 1847인데, 코스피는 이제 14%, 거의 15% 가까이 내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1.94%를 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는 46% 정도의 수익률, 47% 가까운 수익률을 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이제, 안정적인 어떤 포트를 갖다가 좀 짰다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네. 2기, 끝나고 나면 3기가 또 시작될 건데, 비슷하게, 제 스타일이 이제 중소형주들, 급등주들,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 그런 작은 종목들은 제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서치하고, 투자 정보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펀더멘탈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전혀 제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상으로도 지금 이제 그런 종목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투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매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3기에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3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형주 위주, 중소형주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리포트가 되고 그리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짤 것인데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내일 이제 좀 재밌는 현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대편 지금 나오신 황 대표님의 어떤 포트 전략을 보니까는 내일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현재 31.94%로 제가 지금 1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그 황 대표님이 이제 11%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 내일 이제 주가의 전환을, 다 전량을 파셔가지고 또 한 종목을 갖다가 100% 다 편입하시는데 그 가격을 지정해가지고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만약에 내일 그 가격에 걸려가지고 상한가를 가게 된다고 하면 20% 가까운 수익률이 나가게 되고, 저하고 거의 이제 똔똔에 팔게 된다고 하면은 두 종목 가지고 있는 똔똔에 팔게 되다 보면은 한 0.5% 차이로 제가 이기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내일 가지고 있던 종목이 좀 위에서 팔게 된다고 하면은 저를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실력보다 운이 좋다고 하면은 운이 좋은 사람이 이긴다고 보거든요.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만큼 내일 황 대표님의 운이 좋은지를 갖다가 한번 봐야겠습니다. 살짝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오늘 수익 실현된 종목들 또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LS 산전, 오늘 4%대 수익으로 정리가 됐네요. 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포트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밝힌 것은, 이제 마무리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이 끝나버리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AS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한다고 이유를 밝히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다고 이제 이야기 드렸었고요. LS 산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어떤 향후의 전망 그런 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FTA가 이제 내년에 발효되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전에도 FTA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LS 산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력과 관련해 가지고 전력을 저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들이 좀 이제 각광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아무튼 LS 산전이 좀 이제 빛을 보는 그런 이제 어떤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걸 갖다가 감안해서 기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제 다른 종목, 그러니까 뭐 지수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수가 저점을 갱신을 갖다가 하려는 순간에도 오히려 주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장을 갖다가 주도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제 안정적으로 좀 흘러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주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좀 안정적으로 좀 이제, 왜냐면은 이제 손절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뭐 21선을 갖다가 이탈을 하게 되면 수급선이 이제 깨졌을 때, 네. 오히려 그 손절선을 짧게 잡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수급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뭐 7만원 제가 그때 목표가 이야기 들었는데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가지고 있었죠. 시장을 갖다가 제 코너가 있죠. 지금 이제 수요일과 금요일 하는 장대진의 트렌드에서도 이제 시장을 갖다가 좋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정리한 것은 수익률 대회가 지금 이제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정리했다고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지수하고 같이 연동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지수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도를 좀 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유럽의 어떤 악재를 갖다가 좀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둔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이고 오히려 어떤 호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다가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일 그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악순 매물이 좀 정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전에도 한번 이제 뭐 지수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9월달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가격을 보이지 않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 1650을 찍고 올라갔을 때 가격이 보이지 않았고 1670을 찍고도 바로 그 다음날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그 다음에 바로 갭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견디고 있는 점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저점을 갖다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조건들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수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질 것이라 생각되고요. 이전에 뭐 이야기 들었듯이 뭐 6개월 정도 고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제 5개월째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번에가 저점이 이제 짚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코덱스 레버리지 들고 계신 분들은 1960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또 요즘 최근에 종목 선택이 쉽지 않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한 1960선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굉장히 참 마음 편하실 것 같네요. 거의 뭐 32% 가까운 수익으로 지금 현금을 100% 보유 중이십니다. 타이거 전문가께서 또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한데 그래도 굉장히 막판에 스퍼트를 많이 내시면서 지금 4위까지 올라오셨어요. 포트도 아직 2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장대진 부지점장님 1위를 축하드리고요. 저는 뒤늦게 참여했지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가 났다는 걸로 일단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드렸다는 거, 마이너스 네. 계좌에서 플러스가 날 수 있다, 나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요. 하여튼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좀 반성을 하는 거는 너무 1위를 따라잡겠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사실 그동안 뭐 안철수 연구소나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만 조급하게 버렸던 종목들 중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네. 메일유업이나 하이텍팜, 웹젠,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제가 조금 더 가져갔으면 수익이 났을 수 있는 종목들인데 하루 이틀 보고 움직임이 없으면 버렸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차분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조급했던 거 지금 와서 좀 반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정일 사망이라는 그 돌발 변수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 대선 테마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철수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이후에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런 걸 확인하고선도 저 같은 경우에 개별 급등주로 옮길 수가 있었어요. 예를 네. 들면 잘만테크나 또 광명전기 같은 급등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강연회나 뭐 그런 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의외로 제 포트를 따라 하시는 투자자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급변동하거나 저가주 같은 경우를 제가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또 뜻하지 않은 피해를 드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제를 하게 됐습니다. 수익률이 전부가 아니고
그래서 정석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남은 포트의 두 종목을 일단 뭐 마지막 배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상 장대진 부지점장님의 1위는 굳혀진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의 기법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런 게 데이 트레이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안철수 연구소는 중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매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의 목표가 뭐 3만 원, 중기적으로는 3만 원이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그다음에 또 그 안철수 연구소는 제가 17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네. 내년도가 총선과 대선의 해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내일 시초가의 두 종목을 다 매도를 하고요. 편입하고자 하는 종목은 후너스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오늘 장중에 11,000원대까지 빠졌었습니다. 11,000원대 부분까지 빠졌다가 종가 부분에서 보합권 정도까지 강보합세 부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바이오 관련 테마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자회사인 온콜리스 바이오 파마가 지금 그 항암제 개발뿐만 아니라 HIV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너스가 지난 9월에 이 지분 29.9%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10,000원에서 12,000원대에서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네. 오늘 거래가 터졌어요. 1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내일장에서는 오늘 종가는 11,850원이지만 11,300원에 매수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100% 전부 넣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장중에 상한가 매도를 목표로 하되 네. 안 되면 당연히 종가 매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후너스의 경우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이거는 뭐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날지 또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잡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가에 잡아서 장중 고점에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트에 보유 중인 인피니트 헬스케어와 안철수 연구소는 내일장에 좀 이익 실현할 예정이고요. 내일 후너스를 매수를 했다가 또 내일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좀 상한가에 좀 장중에 매도를 할 예정이십니다. 목표를 상한가로 잡아주셨네요. 내일 그렇게 해서 후너스 한번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이탈리아 의회가 내각의 추가 긴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에서 정부가 제출한 긴축안을 찬성 257대 반대 41표로 가결한 것으로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